이 엔터주는 흐름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문화생활의 일부잖아요. 작년 여름에 고점 한참 열어갈 때 이때는 뭐 BTS 중심으로 글로벌 전 세계가 난리가 났었잖아요. 공연에서 막 오열하고 쓰러지고 장난 아니었어요. 싸이가 강남 스타일로 길을 터주고 BTS가 뒤따라가고 또 그 뒤를 따라서 스트레이키즈도 빌보드 1등 한번 찍어보고, 자 그러고 나서 뭐 에스파라든지 블랙핑크 이 언니들도 순위권 진입은 한단 말이야. 근데 이제 웃긴 거는 진영이 형이 자기 활동을 하면서 실적이 오를 줄 알았던 건지 급락이 이렇게 나타날 때 빵 따고 있게 50억 현금으로 장중에 질렀는데 지금 마이너스 37% 손실 났습니다. 50억으로 주주들 좀 달래보려고 했는데 실패했죠. 진영이 형 주식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요. 자 아무튼 이제 본격적으로 4분기 엔터주들이 확 바뀝니다. 대표적으로는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테마주 똥닦기 전문 익절맨 1호입니다. 자 오늘 엔터주 한번 살펴볼 건데 최근에 YG 플러스가 급등하면서 혼자 난리 났죠. 여러분들 이유들은 알고 계신가요? 블랙핑크의 로제랑 브루노 마스가 아파트라는 노래를 이렇게 음원을 발매를 했는데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뮤직비디오가 보시는 것처럼 1억 회, 조회수 1억 회 5일 만에 달성을 했습니다. 어마어마한 수치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게 또 문화가 지금 유행을 엄청 타고 있어요. 이 안에 보시면은 술 게임을 가지고 뭐 술 마시는 뭐 그런 액션들이 있대요. 술게임 이제 한국형 뭐 술게임이니 어쩌니 해가지고 난리가 났는데 이걸 또 미국에서는 엄청나게 따라한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흥행했던 삐끼삐끼라는 이 춤이 있는데 이게 뭐 기아 타이거즈 야구팀의 치어리더가 요 춤을 췄었는데 이것도 또 미국에서도 엄청나게 따라한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야구 선수들이 빠던이라고 하잖아요. 타자가 히트를 딱 치고 나면 빠다를 갖다 던지거든요. 근데 되게 좀 깐진하게 던져요. 확 날리면서. 그것도 미국에서 엄청 유행하기도 했었고, 아무튼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문화를 바꾸는데 굉장히 지금 크게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엄청난 유행을 만들어냈어요. 자, 근데 이제 무엇보다 아티스트의 영향력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우리가 제약바이오 종목들 다룰 때만 놓고 보더라도 임상도 요즘에 트렌드가 뭡니까? 쥐들이 하고 있는 거랑 글로벌리 빅파마 파이프라인하고 같이 병용 임상을 하잖아요. 지금 엔터 같은 경우에도 아티스트 병용으로 앨범을 내야 잘 팔립니다. 엄청난 영향력을 보여주고 있죠. 브루노 마스도 한국을 굉장히 좋아하는 아티스트 중에 한 명이고 한국에서도 공연도 했었고 뭐 당연히 완판됐었고요. 블랙핑크는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BTS보다 사실 구독자 수가 더 많습니다. 블랙핑크도 어마어마해요. 그 리사라는 친구 있잖아요. 태국 친구. 이 친구가 YG에서 재계약금만 500억을 현찰로 준다 했는데 이것도 뺀지났죠? 필요 없어 라고 합니다. 필요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돈도 많이 벌었겠지만 뭐 중요한 거는 루이비통 아들인가요? 손자인가요? 뭐 그 양반하고 또 연애를 하죠. 인생에서도 대단한 역사를 쓰고 있어요. 자 아무튼 이런 식으로 엔터주들이 좋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엔터는 문화생활의 일부고 이런 것들이 흐름과 분위기, 유행을 잘 타요. 그러면서 거기서 자연스럽게 이제 돈이 나오는 거거든요. 지갑을 살살 여는 거예요. 왜 그러냐? 뭔가 유행을 못 따라가면 내가 시대에 뒤처지는 것 같거든. 주변 사람들하고 대화가 안 되는 것 같고 또 인스타에다가 뭐라도 찍어서 올려야 되는데 그런 걸 이제 남들 다 하는데 난 못하고 있잖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유행이라는 게 은근히 굉장히 무서운 놈입니다. 소리 없이 삥 뜯는 깡패예요. 자 아무튼 좋은 내용들이 많이 있긴 있지만 그중에서 저는 일단 JYP를 한번 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진영이 형이 50억이 물리기는 했는데 사실 진영이 형의 지분이 50억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미 기존에 사업을 하면서 지분을 그만큼 갖고 오면서 엄청난 수익을 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 사실 50억 같은 거는 퍼포먼스로 보여줄만 하겠죠. 자 그래서 JYP의 펀더멘털을 한번 같이 살펴보자라는 겁니다. 확실히 하반기에는 좀 나아진다. 자 그래서 그동안의 실적이 약간 부진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진함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작살났는데 다 빠졌다라는 거예요. 이제 본격적으로 오를 일만 남았다라는 건데 그래서 뭐 때문에 어떤 이유로 오를 거냐 이걸 제가 여러분들하고 한번 소통을 해보자라는 겁니다. 짧게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3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는 시장 예상치보다 좀 못 미칠 것 같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상반기 대비해서 개선되는 흐름들을 보여줄 텐데 어떤 것들이 개선될 것이냐 여기에 이제 초점을 두고 봐야 되겠죠. 자 아무래도 아티스트 같은 경우에는 각각의 인지도나 팬층에 따라서 활동하는 활동 영역도 다르고요. 활동 반경도 다르고요. 그 다음에 한번 움직일 때마다 돈의 규모도 굉장히 다릅니다. 근데 아티스트가 움직일 때 원가는 거의 비슷비슷해요. 트와이스가 움직이나 스트레이키즈가 움직이나 물론 공연장의 규모에 따라서 원가는 조금 다를 수는 있겠지만 음반을 내거나 할 때 뮤직비디오를 촬영한다거나 할 때 솔직히 말하면 돈은 다 거기서 거기에요. 근데 이제 리턴 돌아오는 돈의 사이즈가 인기에 따라서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거죠. 자 그래서 JYP의 현재 메인은 박진영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JYP 아티스트 라인업에 박진영이 있지만 진영이 형은 지금 핵심적으로 JYP에 돈을 벌어다주는 아티스트가 아니에요. 바로 스트레이키즈라는 아티스트입니다. 진영이 형은 이제 내수시장 공략이고 스트레이키즈는
수출 해외 시장 공략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진영이 형이랑 스트레이키즈는 사실 몸값 자체가 다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여기서 조금 의미 있게 반등을 보여주고 있는 게 뭐냐면은 바로 콘서트 쪽입니다. 콘서트 쪽의 매출이 아무래도 연말이 거의 성수기이기 때문에 이제 4분기에 조금 더 눈에 띄게 개선된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밑에 쭉쭉 내려서 보시면은 매출과 영업이익률에 대한 그래프입니다. 매출과 이익에 대한 그래프를 보시면 4분기가 이렇게 다시 한번 반등세를 보여줄 폼을 잡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매출도 다시 회복이 되고 이익도 다시 회복이 되는 그런 회복 국면으로 3분기, 4분기에 기대를 해본다면 직전 수준과 대비해도 괜찮은 성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자, 근데 물론 JYP 기준으로 했을 때 최고점을 지금 당장 넘을 수는 없습니다. 이 부분까지 전고점까지 주가가 치솟기에는 한참 부족합니다. 왜냐? 여기도 보시면은 과거에 냈던 이익보다 이번에 4분기 때 반등을 보여봤자 이 정도 수준이에요. 이만큼의 갭이 지금 붕 뜨죠. 주가도 똑같아요. 주가라는 거는 실적 따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을 베이스로 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렇게 갭이 좀 발생하기 때문에 이전 고점을 넘어서지는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가도 직전의 고점을 넘어서기에는 좀 힘들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적당하게 트레이딩 관점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상방의 룸은 어느 정도는 열려 있다. 이렇게 일단 인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건 뭐냐? 말씀드렸다시피 진영형보다 몸값이 비싼 스트레이키즈라는 아티스트가 어떤 활동들을 하고 있냐? 이 친구들이 지금 많이 여기저기 돌아다녀 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은 7월 달에 이미 몇 가지 일정을 소화를 했고 8, 9, 10월 동안은 조금 조용하다가 여기 보시면 이제 11월부터 4분기 그다음에 오프라인 공연들도 또 일정이 이렇게 쫙 있어요. 투어를 이제 슬슬 나갑니다. 그래서 그 투어뿐만 아니라 특히 일본에서 JYP가 굉장히 많이 활동을 하죠. 왜냐? JYP 재팬 이렇게 또 자회사를 갖고 있죠. JYP USA도 있지만 미국보다는 사실은 재팬 쪽에서 돈을 많이 벌기는 하는데, 참고로 기본적인 뭐 저작권료 같은 거, 이 저작권료가 우선적으로 회사에다가 수익성으로 들어가는 건 아니긴 하지만 음원 활동이 됐든 방송 활동이 됐든 이런 활동적인 측면에서는요 한국보다 최소 3, 4배, 많게는 7, 8배까지 돈을 더 많이 법니다. 그래서 사실 일본에서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하는 건데요. 여러분들 뭐 세대가 맞으실지는 모르겠지만 CN블루라는 아티스트가 있죠. 이 CN블루도 처음에 데뷔를 일본에서 팬층을 먼저 만들어 놓고 그 여파로 한국으로 넘어와서 데뷔를 했었거든요. 근데 왜 일본에서 먼저 데뷔를 할까요? 얘네를 제작하고 프로듀싱 하는데 돈이 들어갔을 거 아니야. 그 돈을 일본에서 먼저 회수하는 거예요. 원금을 먼저 뽕을 뽑고서 한국 들어와서 활동하면 인지도도 쌓여서 넘어오기 때문에 일본 팬들도 따라와. 한국에서도 그래도 일본에서 얘네 활동 많이 했대 라고 이야기하니까 또 거기에 대한 인지도도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따라오면서 기본 매출이 깔리고 시작하죠. 근데 심지어 원가 뽕은 뽑고 시작한단 말이야. 그러니까는 일본에 먼저 데뷔시키고 한국으로 데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뭐 이 정도 급이 아니더라도 인지도가 높지 않은 아티스트들도요, 실제 방청객이 많지 않은 상태로 일본에서 공연을 작게 하더라도 진짜 어지간한 직장인 연봉보다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활동하는 게 은근히 중요해요. 실제로 제 지인 중에서도 가수 활동을 하고 있고 아이돌 활동을 하고 있는 친구도 몇 명 있습니다. 뭐 걸그룹도 있고 보이그룹도 있고 이름 되면 여러분들 아실만한 그런 그룹도 있어요. 근데 그 친구들의 얘기를 들어봐도 실제로 일본 가서 활동하는 게 규모는 작지만 돈은 몇 배로 더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이제 일본 중심으로 활동이 지금 하반기에 많이 잡혀 있고 또 공연단에서 놓고 봤을 때 4분기가 성수기이기도 하고, 그래서 3분기의 실적은 어쨌든 예상치보다 조금 못 미치는 실적을 발표하겠지만 절대적으로 보면은 2분기에 저점 찍고 반등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3분기 이후에 4분기까지도 반등세를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JYP가 그래서 최근에 저점 찍고 슬금슬금 고개를 들기 시작하죠. 메이저들의 수급도 들어옵니다. 그래서 JYP도 계속 관심을 좀 가져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YG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간으로도 또 급등을 해요. 내일 또 날아갈 것 같은데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오늘 윗꼬리 아랫꼬리 모두 긴 도지형 캔들이 발생했기 때문에 변동성이 굉장히 컸거든요. 내일 추가적으로 무조건 더 뻗어간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어느 정도 오늘처럼 굉장히 공방 다툼이 일어날 거고 시장 내에 먹거리가 많지 않을 때는 이런 종목들로 수급이 쏠리면서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니까 어지간하면 건드리지 마시고요. 빠른 단타, 초단타, 뭐 스캘핑 매매 이런 거 할 줄 아시는 분들이나 건드려야지 그 외에는 건드리지 않는 게 더 좋으실 겁니다. 그래서 무난하게 스윙 관점으로 연말 그리고 내년 초까지 보겠다라고 하시면은 차라리 뭐 JYP 같은 종목들이 훨씬 더 좋을 거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면서 이번 영상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엔터 혹시나 보유하고 계신 분들 중에 물린 분들이 좀 많으실 수 있는데요. 왜냐면 고점 대비 지금 많이 빠졌으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저점은 거의 다 나왔다라고 보고 있고요. 슬슬 반등세를 노려볼 수 있는 타이밍인데 이게 뭐 엄청나게 큰 상승까지는 사실 당장에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차근차근 계단식으로 상승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 이 정도만 일단 먼저 체크를 해드리면서 이번 영상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께 간단하게 핵심적인 내용들만 다뤄드리고 현실적인 내용들만 다뤄드릴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저희 채널
채널, 신규 채널인 만큼 여러분들 구독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고요. 구독 눌러두시면 다양한 섹터, 다양한 테마 골고루 여러분들 많은 도움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크게 될 채널 같아요. 여러분들 미리미리 눌러주시면 내가 10명도 안 될 때 구독 눌렀던 채널이야 하고서 나중에 자랑할 일이 생기실 겁니다. 아시겠죠? 자, 구독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